철도 회사에서 일하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인을 A라고 해둡시다. 겨울 어느 날 A의 근무 시간 도중 투신 자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A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3번의 투신 자살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뒤처리를 해야만 하는데 이 일만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모으는 일은요. 다행이라 할지 그날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크게 손상이 없었습니다. 오른팔이 팔꿈치 아래로 잘려나간 걸 빼면 나머지 사진은 거의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A는 그 시신의 상태를 보고 다이어그램 복구는 빠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시신의 오른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전철 운행을 멈춰둘 수가 없었기에 결국 오른팔은 찾지 못한 채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오른팔 수색은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A가 근무하던 도중 승객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품 보관함 안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물품 보관함 안에 누가 음식을 두고 가서 썩어버린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일 거라 생각했답니다. 역 밖에 있는 물품 보관함으로 다가가니 분명히 뭔가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A는 여벌 열쇠로 그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이 들러붙어 있는 오른팔 팔꿈치 아랫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A는 토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무상 일이라면 각오하고 있으니 시체를 보는 것 자체는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시체, 그것도 한 부분만을 보고 나니 죽은 사람한텐 미안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더라. 경찰 조사 결과 그 오른팔은 3주 전 투신 자살한 사람의 팔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처음 발견한 A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이 연결되지가 않아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울 따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른팔을 보관함에 넣어둔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의 오른팔을 발견해서 넣어둔 거겠지, 아마.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제일 무서워. 차라리 자살한 사람의 귀신이 자기 오른팔을 보관함에 넣어뒀다고 믿고 싶다. A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A는 철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보관함에서 나온 오른팔의 주인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투신 자살자였다고 합니다. 아이도 생겼고 근무 시간이 확실한 일을 하고 싶어서 직업을 바꿨지. 역무원은 주말 출근도 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 내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퇴직 사유인지는 모르겠군요. 두 번째 이야기, 바닥이 파인 탁자. 어느 날 나는 친구 둘과 함께 술 한잔하러 가자는 약속을 했다. 그날은 예약을 잡아놨었기에 약속 시간 얼마 전에 가게에 도착했다. 준비된 독실로 안내된 뒤 나는 자리를 잡았다. 방에는 아직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다다미 방에는 방석이 깔려있고 작은 탁자 밑은 바닥이 한층 낮게 파여 있어 다리를 내려놓고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어찌되었건 앉은 뒤 나는 웃옷을 벗어 옆에 두었다. 아무 생각 없이 메뉴를 보며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없다. 순간 탁자 다리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탁자의 짧은 다리는 다다미 바닥에 닿아 있었다. 즉, 내가 발을 내려두고 있는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나는 발을 좀 움직여서
다시 한번 아까 그 감촉을 찾았다. 있었다. 정확히 내 정면 근처에 조금 동그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 평평한 물체가 있었다. 다리를 조금 더 움직여보니 이번에는 발끝이 아니라 정강이 바깥쪽에서 무언가 세로로 길쭉한 게 닿았다. 바닥에서 수직으로 솟아있는 게 아니라 조금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다. 그 끝에는 또 둥글고 평평한 것. 나는 그게 무언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또는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리다. 지금 내가 발로 더듬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사람의 다리였다. 다시 한번 내가 놓인 상황을 떠올려 본다. 독실에 나 혼자. 고개를 들어봐도 확실히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다리가 있다. 몸은 가위라도 눌린 듯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다리와 다리가 맞닿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자 어느샌가 문득 그 다리의 감촉이 사라졌다. 아마 그 다리가 사라진 건 아닐 것이다. 탁자 밑에서 다리와 다리가 맞닿을 때 다들 그러는 것처럼 그냥 다리를 움직인 거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행동을 한 덕에 나는 조금이나마 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다. 아까 그건 뭐였지? 유령? 요괴? 볼일을 보면서 나는 혼자 생각했다. 아니, 그것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았다. 뭐랄까, 의지 같은 것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이 당연한 듯 거기에 그저 있는 것이다. 생각이 채 정리되지 않은 채 다시 독실로 돌아왔다. 익숙한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여! 어색한 목소리로 말을 걸며 그 앞에 앉았다. 한참 술을 마시며 별거 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친구가 갑자기 미안하다 라고 말했다. 내게는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었기에 오히려 알아차리고 말았다. 아마 친구 녀석 다리가 닿고 만 거겠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다리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